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맨하튼으로 불리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다녀왔습니다. 6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어 부산의 새로운 상징을 보여주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이 마린시티, 부산의 정말 상징적인 도시인데 맞습니다. 여기 지금 구의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랑 내지는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해운대구는 부산의 지금 랜드마크화 되어 있죠.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지입니다. 그 해운대 중에서도 그 센텀시티와 이곳 마린시티는 국제화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또 살고 싶어하는 또 도시의 또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예. 저는 마린시티 주변으로 가면은 영화 해운대가 기억납니다. 2009년 11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그런 영화지요. 이 영화는 대마도가 대지진으로 가라앉으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해운대를 급습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화입니다. 그때 잠시 해운대 아파트 가격이 출렁거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마도를 가라앉힐 정도의 대지진이 남해안의 국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영화처럼 거대한 쓰나미가 해운대를 덮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양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영화의 상상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부산을 강타할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마린시티를 비롯한 해안 지역의 월파 피해는 갈수록 아마 심해질 것입니다. 최근에도 마린시티가 태풍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국제 영화제 했던 데 그런 장면도 지금 네, 맞습니다. 돼 있고 특히 굉장히 지금 관광을 많이 하는 맞습니다. 정말 멋진 곳인데 맞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상당히 좀 걱정스럽던데 이 태풍 왔을 때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님 말씀대로 바로 이곳이 이제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그 관광지이기도 하죠. 이쪽은 관광지 영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가 쭉 이어져 있고요. 동백섬 쪽부터 저쪽 파카야트 호텔까지 영화의 거리라는 관광지가 있고 또 왼편에는 또 우리 해운대 구민이 직접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거주민과 그 관광객이 함께 오는 중요한 도시인데 해마다 여름이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 그 태풍과 강풍의 피해 때문에 정말 그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큰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태풍 전야 때마다 중앙 언론사들이 항상 진을 치고 언제 물이 넘어와서 물고기가 넘어오고 어떤 강풍에 어떤 큰 피해가 있는지를 보러 오고 있는 아주 슬픈 실정입니다, 지금. 근데 태풍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또 이 파도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죠. 악몽을 잠깐 말씀해 주시라니까. 태풍이 올 때는 만조가 겹치고 하면 그렇죠. 상당히 겁납니다. 사실은 겁나고 파도에 그 한두 번에 모든 상가가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홀까지 들어와가지고 거의 테이블하고 의자 같은 것도 다 떠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정부에서 뭘 한다 자꾸 이걸 하는데 그 입었던 그 상황만 좀 설명해 주세요. 피해 입었던 상황은 그리고 의자하고 냉장고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맥주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종이 짝이에요. 그래서 물이 무섭다는 거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유리가 막 밀려오면 전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정말 위험합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월파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린시티 해안가 도시계획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태풍으로 인한 대형 파도가 마린시티로 정면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 앞에 파도의 저감지대가 있거나 방파제 뒤에 일정한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었습니다. 마린시티는 2016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으로 기립식 차수벽이라는 그런 것을 조건부로 채택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마린시티 방파제 앞 한 해수면을 한 7m가량 매립하고 그 위에 기립식 차수벽을 2m 높이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기리식 차수백은 평소에는 덱 형태로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 있다가 태풍 발생 직전에 엔진으로 세워서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는 기리식 차수벽 건설 계획은 상당히 무지의 반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강도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태풍 파도의 엄청난 충격 파력이 차수벽을 치면은 견딜 수 있을지 아마 의문입니다. 태풍 시 거대한 충격 파력으로 10톤이 넘는 테트라포트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해운대가 감당할 유지 보수비가 걱정입니다. 차수벽을 아주 두껍게 제작하더라도 충격 파력으로 손상이 생기고 또한 피로 파괴나 부식 등이 발생하므로 매년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차수벽이 또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린시티 이미지가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죠. 혹시 또 작동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철거나 재공사를 해야 할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야말로 이런 무지의 계획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제 방파제를 한 150m 외해 쪽에 설치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바다에서 150m 그렇죠. 떨어진 곳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적인 이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죠. 예. 지금 약간 좀 매립을 진매도하고 차수벽을 세운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던데 맞습니다. 저 해양 전문가로 차수벽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우리 구의원님께서는 아마 제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수벽에 대해서 또 처음 설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이사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2016년 10월 1일 날 그 차바라는 강한 태풍이 와서 네. 그때 만조시에 또 그 대형 태풍도 아니었습니다. 네. 중소형 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조시에 월파가 크게 되는 바람에 네. 전국에 크게 알려졌죠. 네. 이쪽에 이 앞에 있는 고급 자동차가 저 화단에까지 흘러가고 물고기가 다 넘어오고 바다 보도블럭이 다 깨지고 1, 2층 정도는 다 침수 파괴가 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 뒤에 있는 음식점들도 파괴가 되어서 한두 달 장사를 잘 못했죠. 큰 피해인데 같은 해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해 2016년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초에 우리 부산시와 행안부가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게 79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월파 방제 시설을 만들자, 자연재해 위험을 개선하자. 이래서 여기 영화의 거리로부터 한 150m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해상 방파제를 만들어서 해상 방파제를 수백 미터 정도 만들어서 먼저 1차로 월파를 막고 2차 월파를 막자 이런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저는 이게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